안녕하세요. 영어 빌딩입니다. 전치사 중에 for는 실제 사용 빈도가 거의 탑급인데요. 문장에서 뉘앙스를 파악하거나 문장에 사용할 때 그 느낌이 확 잡히지 않아 애매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다로움도 거의 탑급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단 한 가지 뿌리 개념으로 그 느낌을 꽉 잡아 보겠습니다. 게다가 for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to와 from도 같이 엮어서 설명해 볼게요. 사실 이 세 개가 개념적으로 연장선상에 있어요. 함께 비교해서 익히면 시너지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손에 꽉 잡히는 느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전치사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고요. 현재까지 in, at, on, 그리고 in, out, up, down 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for, to, from이에요. 앞전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링크 남겨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일단 for, to, from 이 세 가지의 기본 뿌리 이미지를 비교하며 한꺼번에 설명해 볼게요. 이 세 가지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구조는 뭐죠? 예, 그렇죠.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뒤에 반드시 명사 대상이 온다는 거, 전치사는 반드시 이 구조를 취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걸쳐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치사 for 뒤에는 명사 대상이 와요. 보통 우리말로 대상을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럼 대상을 위하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주체는 사람일 경우도 있고 물건이나 추상적인 개념일 경우도 있겠죠. 사람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바라보면서 대상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요. 대상을 생각하거나 대상을 마음에 두고서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어요. 동작과 상태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동작을 하면서 어떤 가치나 혜택이 발생한다면 혹은 동작을 하지 않지만 존재 상태 자체로 어떤 가치나 혜택을 갖고 있다면 이런 가치 혜택이 대상에게로 이동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요. 물리적인 형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무형의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추상적인 이동이죠. 이 에너지가 이동하여 단순히 대상에 닿는 수준을 넘어 대상에 오롯이 흠뻑 적용되는 뉘앙스가 나요. 가치, 혜택 외에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가 생기거나 존재할 수 있고요. 목적, 이유, 쓸모, 책임, 원인 등 다양한 무형의 에너지가 대상에 적용되는 뉘앙스가 날 수 있어요. 주체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요. 어떤 물건이나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에도 이런 물건과 개념의 가치, 혜택, 목적, 이유, 쓸모 등의 에너지가 오롯이 대상에 적용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문을 하나 잠깐 볼게요. I'm happy for you. 우리말 단어만 갖다 붙여 해석하면 나는 너를 위해 행복하다. 전혀 의미가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you를 바라보거나 you를 생각하니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과 상대방에게 생긴 좋은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대방의 좋은 일에 기쁨을 표하는 표현인 거죠. 잘됐다, 좋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to는 뭐뭐로,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for가 추상적인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라면 to는 단순히 이동하는 뉘앙스, 즉 물리적인 이동이에요. 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래서 가치나 혜택 같은 게 전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동하는 뉘앙스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고 종국에는 이동해서 대상에 도달하게 되는 이미지까지 형성될 수 있고요. 이때 to는 가서 대상에 닿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는 대상까지 이어져서 연결되는 느낌을 내기도 해요. 예문 하나 보면 I'm going to your place. 동사 go 자체가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뉘앙스잖아요. 방향과 도달의 이미지가 to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도달할 곳이 your place, 당신이 있는 곳이에요. 보통은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from은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대상은 처음에 있었던 곳, 출발점, 진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느낌 또는 동작 동사와 함께 쓰이면 출발해서 멀어져 나오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문맥에 따라서는 출발점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I'm coming from his place.
내가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his place, 그의 집에 있질 않아요. 그의 집은 출발점인 거죠.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전치사의 뉘앙스를 비교하며 간단히 볼게요. 전치사 뒤에는 대상이 온다고 했죠.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빨간 점 대상이에요. 대상이 있고요. 전치사 for는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추상적인 에너지가 대상으로 이동해 대상에 흠뻑 적용되는 이미지예요. 에너지가 적용될 목적, 목표 대상이 되고요. 그에 비해 to는 물리적인 이동이에요. 실제로 가는 거죠. 가니까 도착, 도달하게 되잖아요. 도착, 도달의 대상이 되고요. from은 대상에 있었다가 지금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게 뭔 소리인가 막연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문으로 개념 굳히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for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for의 이미지를 핵심만 뽑으면 대상을 바라보고요.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죠. 바라보면서 대상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형의 에너지가 대상에게 이동하여 적용되는 이미지. I'm leaving for Busan by train. leave라는 동사는 이동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두고 가는 이미지예요. 물건을 두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장소 자체를 두고 갈 수도 있어요. 즉 장소를 떠나는 이미지, 장소에서 출발하는 뉘앙스예요. 자, 그렇게 떠나면서 전치사 for를 만나면 바라보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죠. for 뒤에 보면 부산, 지역, 장소잖아요. 떠나면서 다른 장소를 바라본다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그 장소를 목적지로 인식한다는 거겠죠. 부산을 향해 떠난다는 거죠. by train은 교통수단인 거죠. 기차 타고 부산으로 떠날 거다. leave가 이동 자체보다는 출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와 연결되면 어색해요. I'm leaving to Busan by train. 이렇게 to와 목적지가 연결되면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I'm heading for Jean's place. I'm heading to Jean's place. 동사 head는 머리가 그쪽으로 향해 있는 느낌이에요. 콕 집어서 이동의 느낌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해 있으면서 머릿속에 목적지를 염두하는 경우로 전치사 for와 연결될 수도 있고, 또한 방향과 도달의 뉘앙스인 to와도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Let's go to the park. 동사 go는 물리적인 이동의 느낌이 나죠. 이동하면 당연히 도착지에 다다르게 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전치사 to가 도착지와 연결될 때 자연스럽고요. Let's go to the park for a walk. 가다 보면 공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뒤쪽이 전치사 for가 나오고 있어요. 전치사 for는 물리적인 게 아니죠. 뭔가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공원에 가면서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A walk. 걷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걸으려고 간다는 거죠. 가는 목적인 거예요. To the park, for a walk. 둘 다 부사구인데요. To the park는 물리적인 방향, 그래서 도착할 물리적인 장소를 나타내게 되고요. For a walk는 뭐예요? 머릿속 생각, 뭐 하러 가려고 하는지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I'm going to the market for some fish. To the market은 물리적인 방향, 도착지인 거예요. For some fish, 시장에 가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생선이죠. 생선 사러 간다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for에 담겨 있는 거죠. We are going out for dinner soon. 지난 시간 in, out, up, down 편에서 전치사, 부사 구별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out은 홀로 있죠. 단독으로 부사로 기능하는 거예요. 밖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going out, 밖으로 나가면서 머릿속에 뭘 염두하고 있는 거죠? For dinner, 저녁 먹으려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I think you are looking for this watch. 너 이 시계 찾고 있지? 이런 뜻인데요. look이 주의를 기울여 본다는 뜻이에요. 전치사 for와 만나면 머릿속에 뭔가를 염두하며 주의를 기울여 본다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look for는 뭐뭇을 찾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고요. Can I ask for your help? 이번에는 ask, 묻는 동작을 하며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도움을 받으려고 묻는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뉘앙스인 거죠. 목적의 뉘앙스가 담기는 거고요. 머릿속에 목적을 가지고 묻는 뉘앙스이니까 ask for,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I planned a special event for you. I planned a special event. 나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다.
앞쪽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뼈대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요. For you, 부사구가 덧붙여 있는 거예요. you를 바라보고 you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벤트를 계획하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어디로 가요? you에게로 가는 거죠. 단순히 가서 닿는 수준이 아니라 오롯이 흠뻑 you에게 적용되는 뉘앙스예요. you는 이런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고요. This rental service is just for you. This rental service is 비동사는 막연히 존재하는 뉘앙스예요. 이 렌탈 서비스는 존재해요. 존재 자체의 가치, 혜택, 쓸모 등의 에너지가 적용될 대상은 for you. 전치사 for the의 대상인 you예요. 이 렌탈 서비스는 당신에게 딱 맞아요. Running early in the morning isn't for me. 아침 일찍 달리는 행위의 가치나 혜택이 오롯이 나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오롯이 흠뻑의 이미지잖아요. 부정형이니까 이 이미지를 뒤집어 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안 맞다. 아침 일찍 달리는 건 나한테는 안 맞아. Many people have been eager for a new leader for 10 years. 많은 사람들이 열망해 왔어요. 이 열망하는 에너지가 적용될 대상이 for D에 나와요.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보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for가 또 나와요. 열망하는 에너지가 한 번 더 적용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10 years, 10년이라는 시간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롯이 흠뻑 적용되는 뉘앙스, 10년이라는 시간에 빈틈없이 꽉 적용되는 느낌, 밀도 있는 시간이고 지속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for 플러스 시간 기간은 현재 완료와 잘 어울려요. 현재 완료가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구간을 형성하거든요. For 10 years의 지속되는 느낌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새로운 지도자를 열망해 왔다. 손흥민 has been playing for Tottenham for 9 years. 손흥민은 플레이 해오고 있어요. For Tottenham, 토트넘을 바라보고 토트넘을 마음에 두고 플레이해 왔고요.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나오는 가치, 혜택을 비롯한 어떤 에너지들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트넘이에요. 그리고 for 9 years, 이번엔 시간 기간에 적용되는 거죠. 손흥민은 9년 동안 토트넘을 바라보고 플레이해 왔다.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9년 동안 플레이해 왔다. 이런 뜻인 거죠. 손흥민 has been playing at Tottenham for 9 years. 이번에는 전치사 for 대신에 at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at은 점으로 인식해요. 토트넘이 위치점으로 인식되고요.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점에 꽂혀서 플레이하는 거, 즉 소속을 나타내게 되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9년 동안 플레이했다. 위쪽과 비슷한 의미가 되지만 전치사 at이 쓰인 이 문장에서는 손흥민의 플레이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토트넘에 적용되는 뉘앙스는 전혀 나질 않아요. This program is designed for children. 이 프로그램은 설계되어 있는 상태예요. For children,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쓸모, 용도의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이미지예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 The tool is for cutting wood. 이 도구는 존재하죠. 이 도구의 존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for cutting wood. 나무 자르는 용도라는 거잖아요. 이 도구가 존재하는 목적, 쓸모 용도가 나무 자르는 용도라는 겁니다. These shoes are for running. 이 신발이 존재하는 목적, 쓸모는 달리기인 거죠. 이 신발은 달리기용이다. I paid $10 for a chair yesterday. I paid $10. 나는 $10를 지불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뼈대 구조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for a chair가 덧붙어 있어요. $10를 지불하는 행위가 적용될 대상, 의자인 거죠. $10라는 이 돈의 가치가 오롯이 애누리 없이 적용되는 대상이 의자인 거죠. 나는 어제 의자 하나에 $10를 지불했다. I bought a chair for $10 yesterday. 나는 의자를 샀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뼈대 구조이고요. 돈만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의자를 가치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의자라는 가치가 적용될 대상은 $10, $10예요. 의자 하나의 가치가 오롯이 빈틈없이 적용되는 대상은 $10라는 돈인 거죠.
의자의 가치가 11달러도 아니고 9달러도 아니고 딱 10달러에 적용되는 이미지. 나는 어제 의자 하나를 10달러에 샀다. I'm go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10 people. 나는 예약을 할 거야. 전치사 for로 이어지잖아요. 예약하는 행위 또는 예약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10 people. 10사람에게 적용되네요. 10명 예약한다는 겁니다. I'm go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6 p.m. 이번에는 적용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6 p.m. 시각이에요. 예약이 적용되는 시각이 6시예요. 6시로 예약할 거야. I'm going to make a reservation at 6 p.m. 그런데 for가 아니라 at이 되면요. 점이잖아요. 시점이 되고요. 예약이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약하는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어요. 그래서 나는 6시에 예약을 할 거야. 6시에 예약하는 동작을 할 거란 뜻이 되는 겁니다. Dad read a book to me. 아빠가 책을 읽고요. 이런 행위가 도달할 대상이 나예요. to는 물리적인 방향, 도착의 이미지이고요. 그런데요,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나 혜택이 전달되는 거 아니야? for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for가 되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Dad read a book for me. 이렇게 for를 사용하면 혜택이 적용되는 느낌인데요. 아빠가 나를 염두에 두고 읽어주는 뉘앙스. 뭘 염두에 둘까요? 뭔가 혜택을 나에게 주려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고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나 내가 책 읽기를 싫어해서 아빠가 대신 책을 읽어준다든가 어떤 뚜렷한 혜택이 적용되는 이미지가 for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Dad read a book to me for mom today. 아빠가 책을 읽는 행위가 향하는 대상은 나인데요. 아빠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빠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있죠. 엄마를 염두에 두고 책을 내게 읽어주잖아요. 혜택이 엄마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평소엔 엄마가 읽어주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바쁘거나 피곤해서 엄마 대신 아빠가 읽어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Our team is responsible for customer complaints. 우리 팀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런 책임이 적용될 대상, 그 대상이 고객 불만이에요. 이 팀은 고객의 불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죠.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거나 주어진 역할을 하겠죠. 우리 팀은 고객 불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e was criticized for his poor performance. 그는 비난받고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For his performance. 그의 형편없는 성과예요. 형편없는 성과를 가리키며 비난하는 거고 여기서 주어인 he는 비난받는 거잖아요. 비난받는 이유가 그의 형편없는 실적인 거예요. 비난받는 상황이 적용되는 대상은 그의 형편없는 실적, 즉 여기서 for는 비난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She looks young for her age. 그녀는 젊어 보인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for her age, 그녀의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녀의 나이에 적용해 보면 젊어 보인다. 나이치고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뉘앙스가 풍기게 되고요. Are you for Jean's idea or against? 너는 진의 아이디어를 바라보고 있니? 마음에 두고 있니? 너의 현재 마음 상태가 오롯이 진의 아이디어에 적용되고 있니? or against 아니면 against 등지고 있니? 즉 진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다음으로 to를 볼게요. to는 무형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뉘앙스가 아니죠. 물리적인 이동이에요. 방향이 설정되고 대상은 도달, 도착점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She walked to school. 그녀는 걸어가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지점이 학교인 거예요. 그녀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A dog ran to me. 개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어요. 물리적인 방향과 도달 지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개 한 마리가 나에게 달려왔다. A dog ran at me. to가 아니라 at이 되면 콕 짚는 점이 되어요. 목표점, 조준점의 뉘앙스가 되고요. 나를 목표 삼아 달려왔다. 공격적인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개 한 마리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Jean threw the ball to me. 진이 공을 나에게 던졌다. 공을 던졌으니까 공이 이동해 가는 방향과 도달할 지점이 설정되는 거죠. Jean threw the ball at me.
at이 되면 목표점, 조준점의 뉘앙스가 되죠. 나를 맞추려고 던졌다는 뉘앙스가 되겠어요. I sent an email to Mr. Kim. 이메일이 가는 방향과 도달 지점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미스터 킴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I sent an email for Mr. Kim. 이 경우에는 이메일이 미스터 킴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메일은 다른 사람한테 가고요. 혜택이 미스터 킴에게로 가서 적용되는 거예요. I sent an email to the client for Mr. Kim.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어요. 클라이언트가 이메일을 받게 되겠죠. 이메일 보내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나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미스터 킴. 미스터 킴을 마음에 두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미스터 킴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미스터 킴이 눈코 틀 새 없이 바빴거나 미스터 킴의 부탁을 받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To me, the car is quite expensive. To me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도달하는 느낌이에요. 나에게 와서 닿는 수준이에요. 나의 일반적인 생각, 의견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상당히 비싸다는 상황이 나에게 와서 닿는 수준, 내 생각에 차가 상당히 비싸다. 즉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뉘앙스. 비싸긴 하지만 내가 살 여력이 된다는 맥락이 가능할 수 있어요. For me, the car is quite expensive. For me는 도달하는 차원을 넘어 나에게 오롯이 흠뻑 적용되는 느낌이에요. 내 상황과 여건에 오롯이 적용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내 경우에는 그 차가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나는 여건이 되지 않아 못 사겠다는 느낌이 나요. That problem is really easy to solve. 그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쉬워.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That problem is really easy for him to solve. For him이 들어가서 그에게 오롯이 적용되는 뉘앙스가 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him한테는 그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하기 쉽다는 뉘앙스가 나게 되어요. It might be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인 느낌이죠. It might be hard for m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For me가 되면 범위가 확 좁아지죠. 오롯이 나한테 적용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우리가 보통 to 부정사 앞에서 for me는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고 배웠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 이전에 이러한 for의 뉘앙스가 녹아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세요. The temperature dropped to zero. 기온이 떨어져서 도달한 지점이 제로예요. 방향과 도달의 뉘앙스이죠. It's a quarter to six. A quarter, 15분의 한 단위를 말하는 거죠. 15분 단위가 이동해서 도달해야 6시가 되는 상황. 즉 5시 45분인 거죠. The dog's leash tied to the fence. 개의 목줄이 가서 도달하는 대상이 울타리인데요. 도달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개의 목줄이 울타리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게 왜 도달의 뉘앙스냐? 목줄이 울타리에서 출발하는 뉘앙스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tie라는 동사의 느낌을 보면 금방 해결이 되어요. 능동태의 관점으로 보면 Someone ties the dog's leash to the fence. 누군가가 목줄을 펜스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의 느낌으로 보셔야 해요. The way to your destination. The path to your destination. 길이 나 있죠. 이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죠. 길이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죠. 너의 목적지로 가는 길. The answer to the question. 정답이 가서 도달할 대상이 질문이에요.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 the solution to the problem. 해결책이 가서 도달할 대상은 문제이죠. from이 아니에요. 해답이 문제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로 보면 안 되고요. 해결책을 문제에 갖다 대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the key to the door is missing. 이 열쇠가 가서 도달할 대상은 to the door, 문이죠. 마찬가지로 열쇠를 문에 가져가서 꼽고 돌려야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도달의 느낌이에요. The key to the door.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이 문의 열쇠가 없어진 상태인 겁니다. Children were dancing to the music. 아이들이 춤추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주의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음악이에요. 아이들이 음악에 주의를 기울이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He reacted to my humor with a big laugh. 그는 반응했고요. 그가 반응한다는 건 의식이나 주의력을 기울였다는 이미지로 보고요. 의식이 내 유머에 가고 유머에 맞춰 반응한다는 이미지예요. 그는 내 유머에 반응했다. 뒤쪽에 전치사 with가 오면 동반의 뉘앙스예요. 반응할 때 함께 동반한 거 큰 웃음이에요. 그는 내 유머에 큰 웃음으로 반응했다. His reaction to my humor was a big laugh. 그의 반응이 내 유머와 연결관계가 되고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문장의 주어가 되죠. 내 유머에 대한 그의 반응은 큰 웃음이었다. The reaction from him was a big laugh. His reaction 이렇게만 해도 그가 보인 반응이라는 의미가 전달되지만 자, 이 문장에서는 the reaction from him 여기에서는 from을 사용하여 반응이 출발한 점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We won the game 10 to 6. 우리는 그 게임을 이겼다. 10 to 6. 2는 방향 도달이잖아요. 여기서 10점이라는 점수를 6점이라는 점수에 갖다 대보는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갖다 대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비, 비교의 뉘앙스가 나겠죠. 키 잴 때 서로 등대고 누가 더 큰지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10대 6으로 게임을 이겼다. She prefers dogs to cats. 개를 고양이에다 갖다 대보는 거.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는 뉘앙스예요. 그녀는 고양이보다 개를 선호한다. Oil prices have slightly risen compared to last month. 유가가 살짝 올랐다. 이런 상황은 compared, 비교되어요. to last month, 어디에 갖다 대보는 거예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비해 조금 올랐다. 이제 마지막으로 from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from은 대상을 출발점으로 인식하고요. 이 출발점에서 멀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즉 지금은 출발점에 있질 않아요. I got a ring from my husband for our wedding anniversary. 나는 반지 하나를 받았어요. 반지가 원래 있던 곳은 어디예요? From my husband. 남편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죠. 반지의 출발점이 남편이지만 이제 남편에게 있질 않아요. For our wedding anniversary. 나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죠. 반지를 받은 이유를 결혼 기념일로 인식하는 거.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에게 반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He took his wallet from his pocket. 그는 지갑을 가져왔다. 지갑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주머니에 있었어요. 이제 지갑은 주머니에 없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He's away from home for a while. 그는 멀어져 있어요. 출발 기준점이 어딘가요? From home, 집이죠. 집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적용될 대상은 for a while, 시간, 기간이죠. 그는 한동안 집에 없다. Please stay 2 meters away from others. 2m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출발 기준점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2m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코로나 때 많이 접했던 말이죠. The twin buildings stand just 10 meters from each other. 쌍둥이 빌딩은 서 있어요. 불과 10m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출발 기준점은 from each other. 다른 빌딩이죠.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리는 겁니다. 쌍둥이 빌딩은 불과 10m 간격을 두고 서 있다. She is different from her sister. from이 멀어져 있는 거리, 언니와의 거리가 있고요. 이 거리는 different와 연결되어 차이의 뉘앙스가 나게 되어요. Can you tell this product from that one? 이 제품과 저 제품을 구별할 수 있니? 두 제품 간의 멀어져 있는 느낌, 즉 차이를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I think jogging every day kept me from illness. 매일 조깅하는 것이 내가 질병과의 거리를 두게 유지시켰다. 질병과 거리를 둔다는 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예방의 뉘앙스가 나는 거고요. The police kept people from approaching. 사람들이 접근하는 행위와 거리를 두게 한다는 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The lifeguard saves people from drowning. 인명구조원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지 않도록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익사와 멀어지는 느낌, 거리를 만드는 뉘앙스예요. She fainted from exhaustion. 그녀는 기절했는데 이 기절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From exhaustion. 지쳐서 그랬다는 거,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He died from a car accident. 그는 죽었는데요.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from이 출발점, 원인으로 작용해요. 차 사고죠. from은 멀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간접적인 원인은 차 사고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차 사고로 인한 출혈 가다라는 맥락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She died of cancer. 직접적인 원인에는 of를 사용해요. of는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관계, 추상적 개념으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그녀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of cancer, 암이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막걸리 is made from rice. from이 멀어져 있는 뉘앙스이다 보니 재료를 나타낼 때에도 출발 재료에서 멀어져 있는 느낌이 나요. 어떤 재료인지 형체상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워요.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진다. 막걸리 자체로 쌀의 흔적이 보이진 않잖아요. This house is primarily made of wood. 반면에 wood는 직접적인 느낌, 즉 재료의 흔적이 보여요. 이 집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집에서 나무나 목재가 실제로 보이는 거죠. I bought some items from the grocery store. 물건을 샀고요. from이 쓰여서 물건이 있던 곳이 슈퍼마켓이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물건의 출처의 느낌이 강하고요. I bought some items at the grocery store. 반면에 at은 출발점이 아니라 위치점인 거고요. 내가 구매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슈퍼마켓이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두 문장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으나 각 전치사가 갖고 있는 기본 뉘앙스는 다른 거죠. I'm a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from 현대. I'm a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at 현대. 이 두 문장은 둘 다 소속을 나타내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from은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출발점을 둔 상태를 말해요. 현대를 대표하여 고객과 만날 때 쓰면 자연스럽고요. at은 위치점에 기반한 소속이므로 from보다 좀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From what I know, the animal is endangered. from은 출발점의 이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하나 꺼내는 느낌인 거죠. 꺼내서 상황을 말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동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To my knowledge, the animal is endangered. to는 도달의 이미지잖아요. 내 지식 체계에 갖다 대보는 느낌이에요. 내 지식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동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이 되지만 from과 to의 느낌 차이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from what I know는 구어체적인 느낌이 강하고 to my knowledge는 좀 더 격식체 느낌이 나요. In my opinion, teamwork is essential for success. In my opinion, 전치사 in은 공간을 나타내죠. 내 의견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뉘앙스인 거죠. 내 생각에 팀워크는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야. 자, 여기서 전치사와 대상의 짝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from과 what I know가 짝을 이루어 from what I know, to와 my knowledge가 짝을 이루어 to my knowledge, in과 my opinion이 짝을 이루어 in my opinion, 이렇게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Several balloon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for John's birthday. 몇 개의 풍선이 걸려 있어요. from은 출발점, the ceiling, 천장에서 출발에 걸려 있는 거고요. 출발점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for John's birthday,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존의 생일을 인식하고 하는 말인 거죠. 풍선이 걸려있는 이유가 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The prices range from $10 to $100. 가격의 범위가 $10에서 출발해 도달하는 지점이 $100인 거죠. 출발점과 도달점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끝으로 다시 한번 기본 이미지를 보고 마칠게요. 전치사 for는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추상적 에너지가 대상으로 이동해 대상에 흠뻑 적용되는 이미지예요. 에너지가 적용될 대상,
목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 to는 물리적인 이동이에요. 실제로 가는 거죠. 가니까 도착하게 되겠죠. 도착의 대상이 되고요. from은 대상에 있었다가 지금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for, to, from을 살펴보았어요. 전치사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치사편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